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미래의 법관을 꿈꾸는 중학생 친구들이 법원에서 모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부터 판결까지 직접 내려보는데요. 신세롬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누군가 같은 반 친구를 발로 차는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최정희 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고 영상 속 가해 학생은 최 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최 군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 쟁점을 다루는 재판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의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법관이 돼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까지 실제와 같이 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신기하고 뭔가 사뭇 진지해지는 기분이에요. 재판은 TV로 본 적은 있고 모의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게 민주시민이 되는 그런 한 단계가 아닐까. 변론을 경청한 배심원들은 날카로운 의견을 쏟아냈고 나가고 싶다고 직장에서 나가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관처럼 구체적으로 사건의 법리적 해석을 내놓진 못하더라도 재판이 갖는 의미는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나왔던 얘기도 실제 우리 재판부에서 했을 법한 얘기들이어가지고 많이 놀라기도 했고 하여튼 저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직업 체험의 기회도 됐습니다. 판사는 보통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남성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성분도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신기했고 판사의 직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당정이 산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구조조정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 구조조정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일단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 안정 프로그램인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에서 특별히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적극 노력하겠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세금과 4대 보험 징수 유예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선업의 고질적 관행으로 지적되어온 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불공정 계약에 대해선 인지조사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업체의 경우 엄밀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곳은 신규 대출을 허가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희입니다.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현대판 음서제도로 불리는 고용세습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측은 최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서 종업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긴축 경영에 돌입한 현대중공업도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의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과 해외 연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선사들의 고용세습제는 과거 호황기에 인력이 부족할 때 각 회사들이 채용의 대가로 직원들의 자녀 채용 약속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불황과 실적 부진 속에 대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사업 개편에 나서면서 30대 그룹의 임원 자리가 1년 사이에 500개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30대 그룹 계열사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30대 그룹의 임원 수 합계는 9,632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48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급별로는 상무급이 5,865명에서 5,615명으로 250명 줄어 전체 감소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탓에 세계적으로 금융자산보다 좀 더 안전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한동안 떨어졌던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 못지않게 은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은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국내 은 거래 가격은 1g당 623원 정도, 연초보다 17% 정도 올라 같은 기간 16% 오른 금의 상승폭을 웃돕니다. 특히 지난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가격 상승폭이 금의 5배가 넘을 정도로 최근 오름세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값이 오르니 은이 주된 투자 대상인 은 관련 펀드들의 올해 수익률도 20% 안팎에 달하고 한 시중은행의 은 통장 상품 가입 계좌 수는 8달 만에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은값의 강세는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앞으로 금보다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배경. 하지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 은의 매력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은은 또 전기, 전자 이런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또한 이제 태양광에도 쓰이는데요.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가 같이 좀 높아지면은 은에 대한 산업재 수요도 좀 견고할 거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태양광 발전 용량을 늘리기 위해 최근 은 비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경기 회복 여부 또한 은 가격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회의에서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면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의 불편함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최근엔 생체인식 기술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면서 결제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모바일 쇼핑을 즐기는 20대 직장인 서선주 씨. 원하는 물건을 고르는 건 까다롭지만 결제는 간편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되고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복잡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손가락만 대면 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제를 하기까지의 장벽이 있어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거의 5분에서 10분 정도는 단축되지 않았을까. 간편한 것을 찾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지문 인식을 통한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카드가 모바일 지문 인증 결제 시스템 도입에 나섰고 SK플래닛도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실업페이를 통해 지문인식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올 초 온라인 쇼핑 지문인식 결제를 선보인 삼성페이도 현재 4개인 결제 가능 카드 확대에 나선 상황. 홍채 인식 기술 역시 손안으로 들어옵니다. 삼성전자는 새로 나올 갤럭시 노트 6의 홍채 인식 기술 도입을, LG전자도 홍채 인증 기능을 더한 주변 기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문뿐만 아니라 홍채 음성 등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이 개발되면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는 모바일 결제 환경 구축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치매보험. 그동안 80세 이하였던 보장 연령이 앞으로 100세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지금보다 4-5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635만 건. 노후 대비로 치매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보장으로 소비자의 불만도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보험사는 보장 기간을 80세까지로 설정한 상황. 하지만 치매 환자 중 80세 이상이 51%를 차지하고 중증 치매 발생률도 80세부터 급격히 높아진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실제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장 연령을 최대 100세까지 늘리라고 보험사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교보생명, 한화손해보험, 라이나생명 등 9개 회사 19개 상품은 80세 이상으로 보장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 내는 방식이나 아니면 내는 기간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료는 어느 정도 인상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이 느는 만큼 현행 월 2,000원에서 5,000원 수준의 보험료는
만 원대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또 대부분의 치매 보험은 치매 척도 검사 결과 3점 이상의 중증 치매를 보장하고 있지만 마치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쇼핑하면 시간을 내서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을 직접 찾는 분이 많았지만 요즘은 쇼핑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쇼핑하는 분들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쇼핑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벽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옴니 채널이 마케팅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이 옴니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언제든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죠.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다만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해야 해서 실제 물건을 받고 나서는 후회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옴니 채널은 이런 경계를 허물었다고 하니까 신기한데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옴니 채널은 모든 것, 모든 방식을 의미하는 옴니와 유통 경로를 의미하는 채널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온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면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 체계인데요. 이 옴니 채널은 쇼핑 형태에 따라서 또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뒤에 실제 구매는 온라인 등 다른 유통 경로를 하는 쇼루밍 쪽과 이어 반대로 온라인에서 제품을 살펴본 후에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역쇼루밍 쪽이 있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후에 모바일로 구매하는 모루밍족 등 다양한 소비 패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 채널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통합된 새로운 쇼핑 패러다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같은 상품이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과 서비스의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또 이왕이면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게 바로 옴니 채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옴니 채널은 소비자가 모든 유통 경로를 넘나들면서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제품을 고르고 경험하고 또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쇼핑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주중엔 일을 해야 하고 주말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워킹맘 A씨는 쇼핑 시간을 따로 내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옷을 고르는데요. 상품을 고른 뒤에 조금 일찍 퇴근하는 날에 직장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서 실제로 옷을 착용해 본 뒤에 매장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만족감도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쇼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온라인만 또 오프라인만 고집하지 않고 온 오프라인을 함께 이용하는 옴니 채널의 이용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시장조사 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국내 소비자의 59%가 쇼루밍 쪽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편리한 점을 쫓게 되다 보니까 옴니 채널을 이용하는 사람들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또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 기업들도 역시 이 옴니 채널을 앞세워서 기술과 마케팅을 펼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 옴니 채널은 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지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옴니 채널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은 생필품에 버튼을 부착해서 누르기만 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재구매가 이뤄지는 대시 버튼을 내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하는 프라임 나우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매하는 방법이나 배송하는 방식이 예전과
예전과 크게 바뀐 거죠. 또 영국의 한 패션 브랜드의 경우는 매장 직원들이 아이패드를 휴대한 채 고객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이를 활용해서 이 최신 제품 정보를 전달하거나 신속하게 결제를 돕고요. 또 고객이 찾는 사이즈가 소진됐을 때는 온라인 주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하고 편리한 옴니채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민감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롯데와 삼성, 신세계와 홈플러스, GS 리테일 등이 이 옴니채널을 신성장 동력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유통업계의 큰형님이라고 불리는 롯데그룹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옴니채널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대표 서비스가 바로 스마트픽인데요. 이는 고객들이 롯데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롯데백화점이나 마트, 슈퍼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을 수 있게 한 서비스입니다. 고객들은 쇼핑 시간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의 불편한 점인 현장 반품이나 교환 등을 쉽게 할 수 있고요. 회사도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뿐만 아니라 그런데 주유소에서도 이 옴니채널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형태인가요? 네, 바로 주유소 픽업 서비스인데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내에서 구매를 하는 드라이브스루와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후에 매장 내 전용 픽업 데스크를 방문해서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상품을 건네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모바일 앱이나 PC로 상품을 주문한 후에 픽업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매장 내 주유소를 방문해서 그 상품을 수령받는 겁니다. 빠르고 편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몰랐던 다양한 옴니채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꼭 이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요즘 골목마다 편의점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편의점이 또 옴니채널의 창구로 급부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편의점은 3만 점포 시대를 맞았다고 할 정도로 매장 수가 많고 그만큼 소비자와 매우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편의점 업체들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인 오프라인 점포 물류망과 정보통신 기술을 담은 온라인 서비스를 결합한 온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앞다퉈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은 배달 전문 업체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앱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인근 점포에 있는 배달기사가 구매 물품을 40분 이내에 배달해 줍니다. 또 다른 편의점에 나만의 냉장고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역 파괴에 나섰는데요. 소비자가 구매 상품을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가상 공간에 보관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전국의 해당 점포에서 교환할 수 있게 한 서비스입니다. 네, 나만의 냉장고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업체별로 옴니채널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쇼핑 환경 속에서 기업이 필요한 건 바로 소비자들의 변화 행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실험 정신, 또 그걸 빠르게 현장에 실현시키는 스피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옴니채널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 즉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고객의 신상 정보와 시기별 구매 이력, 또 구매 패턴과 선호도 등의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쇼핑 환경을 최적화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소비자들의 외면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옴니채널이 인터넷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형태이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도 우려되고요. 원치 않는 스팸 메시지를 양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옴니채널 서비스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유통업계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고요.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에도 철저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 옴니채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호봉제 중심이라고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임금 체계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호봉제 비중은 2009년 72.2%에서 지난해 65.1%로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는 호봉제가 지배적인 임금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숙련도 향상이나 승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급 체계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10명 중 6명꼴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월 평균 지출액은 35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7%만 최근 1년간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컸지만 부양 비용은 낮아졌습니다. 전 연령대의 월 평균 부양 비용은 34만 8천 원이었고 딸보다는 아들이 부담하는 부양 비용이 월 평균 10만 원 정도 더 많았습니다. 지난 23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기업의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한 일학습 병행제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직업능력 개발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과 한중일 13개국의 노동 및 교육 정책 담당자들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일학습 병행제의 활용 방법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된 인적 자원 개발 시스템을 아시아 국가들과 지속해서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분장애를 겪는 18세에서 29세 여성의 유병률이 2001년 2.8%에서 2011년 6.1%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 새 불안장애를 경험한 18세에서 29세 여성도 2001년 9.1%에서 2011년 12.6%로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안장애란 강박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연구원 측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생애 주기 과정에서 겪는 취업과 결혼, 임신과 출산 같은 급격한 변화가 여성의 높은 정신장애 유병률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